강화문 마음 살롱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신과 영역에서 우리 스트레스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고생한 사람 많은데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 풀어보고자 강화문 마음 살롱을 첫 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일에서 직장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꾸역꾸역 이 전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상담하고 계신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직장 스트레스 전부하지 말고 웰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바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준입니다.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이 어떤 데인가요?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연구소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직, 문화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저희가 뭐 평가도 하고요. 가서 컨설팅도 하고 코칭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그 삼성이 다닌 직장인들. 네네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직장인 정신 건강과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들이 뭐 쭉 모아 오다 보니까요.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좀 해봤는데 작년에 봤던 것 중에 좀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수치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요. 최근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6%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무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 6명 중에 1명 정도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우울이 엄청 심해서 그게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자살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떠올려온 사람이 꽤나 많아서 되게 마음 아픈 수치였었습니다. 되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직장인들이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이것도 여러 관점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를 큰 틀로 보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우울이라는 요소가 있고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고 뭐 자살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요인들이 기여를 했는지 이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좀 보면요. 우울과 관련된 거는 대인관계의 변화가 가장 큰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변화라고 하는 건 갑자기 사별, 이혼, 뭐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대인관계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제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안과 관련된 거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우울하고 불안이 관점이 다른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기자님께서 업무가 요새 딱 좋아요. 라이프도 되게 좋고 9 to 6 딱딱 할 수 있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불러가지고 유튜브 채널 2개만 열지. 뭐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업무가 신날 것 같은데. 그런가 예시가 잘못됐네요. 네네. 아무튼 어떤 모르는 분야에서 하라고 그렇죠. 갑자기 가서 경제사회 분야 파라고 이제 막 하고 막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2개 맡아 이제 이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떡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우울은 그 이후에 따라올 가능성이 많고 처음에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기여하는 요인은 사실은 이제 직무와 관련된 게 많았었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사실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게 좀 많았습니다. 경제적 요인들, 부채라든지 뭐 도박, 빚, 뭐 요새 뭐 코인 이런 것들도 워낙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도 주변에 제가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갑자기 유튜브를 만들어라, 개설하라고 했을 때 지시라는 거죠, 상관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 피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쌓이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일단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우울, 불안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순위권에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갈등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군의관 할 때 진료하다 보면 사실 훈련 힘들다고 오는 병사가 거의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올 때는 다 이제 선임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외부에서 갑자기 뭐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군대 생활에도 우리는 뭐 군생활 힘들다라고 할 때 보면 결국엔 훈련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인 관계가 힘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라고 하는 건 돌발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스트레스 빵빵 터지고,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돈 받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예측 불가능한 게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5년 전에 경험한 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거 누가 예측했겠어요. 이런 시대의 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섞여 있다 보니 저희가 뭐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산다, 각 영역에 대해서 각각에 다 하나하나 대비를 하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오더라도 수용하고 잘 넘어가고 오늘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존버 말고 웰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괴롭게 버텨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꿋꿋하게 살아내고, 아 내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잘 보냈구나, 스스로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들이 쌓여서 사실은 전 어떤 상황에서든 잘 버텨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존버 말고 웰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수무책 당할 수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웰버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확행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작은 일에 행복해. 네네네. 네.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뭐 이거를 꼽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실망이 큰데요. 이게 네, 사실은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그렇죠. 이미 약간 한물 간 거 아니야? 이미 네네. 되게 약간 식상하고 이런 단어를 또 들고 나와. 그것도 첫 번째 키워드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정신과 전문의 된 이제 뭐 10년 넘고 환자들이랑 진료실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요, 이거보다 근데 단단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요새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변질된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이 소소한 행복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뭐 하나 사야 돼요. 싼 거 뭐 하나 사가지고 SNS에 잘 올리게 이렇게 각도 잘 나오고 컬러 예쁜 거 이렇게 사서 찍어서 올리는 게, 다이소 한번 갔다 오는 게 이제 소확행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는 그 하루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전면에 배치해 놓고 다양하게 배치를 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기 전 세수하고 식사하고 또 전철 타서 뭐 회사를 가고 또 퇴근하고 술 한잔하고 이런 일상생활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뭘 찾아란 거예요? 따로 뭐 행동하지 말고? 네, 따로 행동하지 말고 잘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본인의 삶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노력이 좀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쥐었는데, 어제 제가 막 열심히 일하고 다니면서 이 기름 같은 게 묻어있던 핸드폰에 묻어 있어요. 그럼 지문을 열려고 해도 지문으로 열리지도 않고, 딱 봤는데 핸드폰 지저분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한 3초 들여가지고 닦아놨어요. 아침에 딱 쥐는데 핸드폰이 깨끗해. 새 핸드폰이야. 새 핸드폰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 큰 행복은 아니어도 뭐 한 플러스 1점 정도. 이게 뭐 백화점 마일리지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1점 쌓고, 뭐 화장실 가서 세수하는데 비누 향이 내가 좋아하는 향을 골라놨어. 냄새가 좋아요. 향이 좋아요. 또 그때만큼 행복한 건 없죠. 또 행복하겠죠.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이제 젖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수건으로 딱 닦는데, 어제 내가 막 발 닦고 젖은 수건 거의 걸어놨어요. 요즘 여름에 축축하니까 마르지도 않잖아요. 짜증나네. 쉰내 탁 맞는 거보다는 내가 어제 그거는 빨래통에 잘 넣어놨고 오늘 내가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
정말 그게 소확행이. 네, 그것도 이제 플러스 1점이 되는 거고 뭐 이제 평소보다 한 2, 3분만 딱 서두르면 사실 아침에 여유 있게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뭐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같이 인사도 좀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갈 때 따뜻한 인사를 그래 눈 보고 하고 나오고. 사실 아이들 인사하기 쉽지 않은데 내부터 먼저 인사를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네네. 또 따라오더라고요. 네, 처음엔 귀찮아하고 어색해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도 루틴이 되고 나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을 뜯어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진짜 작게나마 나를 탄탄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바로 웰버이군요. 소확행.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상에 막 어지럽혀져 있는 다양한 책들이며 각종 기기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무기기 이거 좀 청소해서 그 다음날 딱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좀 즐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죠. 네. 네. 야, 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무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를 깎아먹는 것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또 평소에 경계하면서 지내는 것도 필요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자님 사시면서 평생 동안 짜증 가장 많이 낸 대상 누구세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공부가 생각보다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좀 짜증나기도 하고 네. 좀 뭐 왜 아빠만큼 못해? 네, 네.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아이들한테 혼내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너무 좀 후회스러울 때가 가끔 네네. 많죠. 네. 아, 이 한마디 하지 말걸. 네. 하더라도 곱게 말해줄걸. 사실에 대해서 잘 알려줄걸. 이런 후회감이 남거든요. 사실 이렇게 우리 포인트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면 이 행동 한번 하고 나면 후회감을 주고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들도 반대로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뭐 조심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화를 참고 살라는 말하고는 또 약간 다른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충동적으로 자꾸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것들, 내가 열심히 소확행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도 좀 알아두면 인지해두고 살고 약간씩만 조심한다면 뭐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